앉았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핑 하면서 어지럽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거나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신가요?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셨죠?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런 불편한 증상들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 몸의 혈액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면,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소금물에 있다면 어떨까요? 아니 원장님,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는 왜 특정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소금물이 도움이 되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어떤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지 그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몸과 소금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. 우리 몸은 약 60에서 70%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말하자면 우리는 물로 가득 찬 수분 주머니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, 특히 기립성 빈맥증후군 같은 유형의 환자분들은 이 수분 주머니에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, 즉 만성적인 혈액량 부족 상태인 경우가 의학적으로 많습니다. 몸의 이 혈액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설 때 피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리겠죠. 그런데 총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뇌로 가야 할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. 그래서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운 겁니다. 또한 우리 몸은 부족한 피를 어떻게든 전신에 내보내기 위해서 비상 상태를 선언합니다.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도록 명령하죠.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입니다. 그럼 혈액량이 부족하구나, 물만 마시면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맹물만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. 우리 몸은 물을 혈관 안에 붙잡아두기 위해 자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. 그 수분 자석이 바로 소금입니다. 소금이라는 자석이 없으면 우리가 마신 맹물은 우리 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. 혈액량을 늘리는데 실패하는 거죠. 심지어 일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자율신경계 문제로 신장이 이 귀한 소금을 자꾸 소변으로 버리는 염분 손실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적절한 소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제대로 선별된 환자분들이 적절한 소금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?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어지러움과 두근거림을 직접적으로 잡아줍니다.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소금물이 혈관 속으로 잘 흡수되면 수분 자석이 물을 꽉 붙잡아줘서 몸의 총 혈액량이 물리적으로 늘어납니다. 혈관이 풍선처럼 넉넉하게 채워지는 거죠. 이 혈액량이 넉넉해지면 일어설 때도 뇌로 가는 피가 여유가 생기니 어지러움도 줄어듭니다. 또한 심장이 예전처럼 무리하게 비상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 두근거림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만성 소화불량을 돕는 재료가 됩니다.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, 늘 속이 더부룩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죠? 이것은 자율신경이 위장 운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재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먹는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입니다. 이 중 염소 성분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시나요? 바로 위산, 즉 염산의 핵심 재료입니다. 적절한 소금 섭취는 위산이 잘 나오도록 돕는 소화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셋째, 브레인포그를 깨우는데 도움을 줍니다.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브레인포그. 이건 역시
뇌 혈류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전기신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은 전기신호로 작동하는데요. 이 전기를 만드는 스위치가 바로 나트륨 이온입니다. 적절한 염분은 뇌 신호등이 깜빡거리지 않고 선명하게 커지도록 도와줍니다.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금물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어떤 분들에게는 소금물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3가지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시라면 증상이 아무리 비슷해도 절대 임의로 소금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, 신부전,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입니다. 둘째, 심부전, 심장기능 저하 환자분들입니다. 세 번째, 간경화, 간 기능 저하 환자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우리 몸에서 소금과 물을 걸러내는 필터나 물을 전신으로 뿜어내는 펌프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소금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? 염분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. 마치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곳에 계속 물을 넣으면 넘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됩니다. 그 결과 혈압이 주체할 수 없이 치솟거나 심지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이미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일어설 때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불안, 흥분 상태의 증상인 주가 되는 교감 항진형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도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 그러니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그럼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? 안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농도와 종류입니다.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농도입니다. 일반적인 생수 또는 일반 맹물 1리터에 소금을 한 꼬집, 2꼬집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맹물과 같아서 효과가 없습니다. 반대로 엄청 짠 소금물처럼 마시면 마치 관장약을 먹듯이 설사를 유발하죠.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마시기 편한 최적의 농도는 우리 몸 체액보다 조금 옅은 약 0.5% 정도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물 1리터에 소금 5g 정도입니다. 5g이 어느 정도냐면 밥숟가락 같은 게 아니고요. 커피나 차 마실 때 설탕 넣을 때 쓰는 작은 티스푼으로 가득 한 스푼 정도면 됩니다. 이 정도를 물 1리터에 타는 겁니다. 이때 소금은 미네랄이 제거된 일반 정제염보다는요, 마그네슘, 칼륨 등 다른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둘째, 시간과 온도입니다. 언제, 어떻게 마시는지도 중요합니다. 물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 우리 자율신경계에 너무 차가운 물은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시간은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가 활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. 혹시 저녁 늦게 드신다면 소금물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는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셋째,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. 내 몸에 안 맞는다는 신호죠.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밤에 잠이 더 안 온다? 가슴이 더 두근거리거나 두통이 심해진다.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가 지속된다. 혹은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. 이러한 것들은 소금물의 양이 너무 과하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. 그럴 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양이나 농도를 줄이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.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
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저혈량증이 동반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는 어지러움과 두근거림을 잡아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? 심장, 콩팥,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. 내 몸을 위한 일입니다. 나는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.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응원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한방내과 전문의 김종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